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가 인수한 F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요. 마크가 두 단어로 세련된 느낌입니다. 메뉴에 쇼핑몰이 있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하나 있는데 테스트라고 합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메뉴를 생성해 놓았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진 않은 상태죠. 상품 정보에 테스트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HLB가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면 아마도 HLB 계열사들의 인프라를 통해 제품 판매를 더욱 잘할 수 있겠네요. 회사 소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FA는 감염증 예방의 기본 과정인 소독에 필요한 제품에 기업의 역량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된 회사 소개 영상도 있습니다. 제품 소개를 보겠습니다.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활용품, OEM 등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먼저 의약외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에서 소독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품들도 소독 제품이 많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독제입니다. 핸드세이퍼 액은 에탄올 62% 스프레이형 소독제라고 합니다. 종류와 크기는 다양합니다. 200ml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적인 형태 같죠? 100ml는 좀 더 얄쌍하게 한 손에 쥘 수 있게 생겼습니다. 25g은 휴대용처럼 생겼고요. 500ml는 가정에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게 생겼습니다. 크기 순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어디 건물에 들어갈 때 손 살균하는 제품의 제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딘가에는 FA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g 중 에탄올이 62g이니까 에탄올이 62%인 제품입니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바로 술의 주성분입니다. 에탄올은 우리에게 친숙한 수소, 탄소, 그리고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술에는 에탄올 성분을 1% 이상 함유하고 있어서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알코올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저번에 효모를 공부한 바 있죠.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요. 발효주에 효모가 등장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효모는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곡물이나 과일의 즙을 효모와 함께 두면 효모가 이들을 이용하여 발효를 하고 알코올이 만들어지면서 술이 됩니다. 포도는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죠. 그런데 포도주는 마시면 취합니다. 포도와 포도주는 무언가 다른 겁니다. 그 차이를 효모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무산소 호흡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산소 호흡의 결과는 발효와 부패입니다. 우리는 술을 발효주라고 하지 부패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산소 호흡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사람에게 유익한 경우에는 발효라고 부르고 해로운 경우에는 부패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포도를 이용하여 효모가 만들어낸 알코올이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었다면 부패했다고 말했을 것이며 사람들은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를 이용하여 효모가 만들어낸 알코올은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좋아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한 발효주라고 불리고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연구하는 것이죠.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는 효모는 포도당을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무산소 호흡인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여기에서 에탄올이 등장하죠. 바로 술의 주성분입니다. 효모가 만들어내는 물질인 것이죠. 와인에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레드 와인은 포도 껍질 색깔인 것 같고 화이트 와인은 포도 알맹이 색깔인 것 같죠. 만드는 방법도 일치합니다. 레드 와인은 포도를 통째로 으깨어 껍질채로 발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껍질 색깔이 포도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에 화이트 와인은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액만을 발효시킵니다. 껍질은 포함되지 않고 포도의 알맹이 색깔이 포도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된 와인이 고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효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발효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4일 정도이고 화이트 와인은 3에서 5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만들고 일주일 뒤 먹을 수 있고요. 화이트 와인은 한 달 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는 포도당을 에탄올로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로도 분해하죠. 이산화탄소는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스타벅스, 클라임, 피지오는 탄산이 들어있죠. 탄산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발효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 김치도 잘 익으면
톡 쏘는 탄산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고 나면 에탄올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발효통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은 이때 뚜껑을 열어 놓아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톡 쏘는 맛이 안 나죠. 하지만 샴페인은 톡 쏘죠. 바로 샴페인은 이때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두어 탄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효모는 포도당을 이용하여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당이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를 알코올 발효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죠. 또 포도당이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주식 쌀도 포도당이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쌀이랑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보내집니다. 쌀도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주 말고도 쌀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쌀로 만든 술이 바로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죠. 그리고 쌀과 비슷한 걸로 보리도 있죠. 보리로는 맥주를 만듭니다. 쌀, 보리 말고도 밀가루, 옥수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는 누룩곰팡이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효모는 포도당으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지 녹말을 곧장 분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누룩곰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룩곰팡이가 중간다리 역할로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효모가 포도당으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이죠. 누룩곰팡이가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건 우리가 소화시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바로 누룩곰팡이는 아밀라제를 만듭니다. 바로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야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꿀떡꿀떡 넘기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몇몇 세균은 아밀레이스를 생산한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누룩곰팡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누룩곰팡이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직접 아밀라제를 별도로 제조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요, 포도당이 들어있는 물질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 쌀, 보리 이런 걸 발효시키면 술이 되고요. 그 과정에 효모가 들어갑니다. 효모가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바로 소독제로도 쓰입니다. FA는 에탄올 62%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탄올은 술을 만들고 소독제로 사용됩니다. 에탄올 농도가 70% 이상은 되어야 충분한 살균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에탄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살균력이 또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